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TSMC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워런 버핏의 TSMC 지분 대량 매각, 이번 사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TSMC를 투자하면서 개인 스스로는 과몰입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증시 조언도 있긴 하지만, 사실 본인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얼마만큼의 인내와 검토,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게 쉽지는 않겠죠. 게다가 그렇게 결정된 종목의 성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고 시장에서의 반응과 흐름도 괜찮게 이어진다면 어느새 이제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신앙처럼 절대 변경돼서는 안 될 신념이 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누군가 그랬죠. 주식 투자는 미인대를 나가는 그런 자세처럼 접근해야 된다. 내 눈에만 좋은 종목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대중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연 내 눈에만 이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런 버핏이 화들짝 놀라서 대량 처분했다라는 점은 저에게 있어서 다소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빨간색 음영을 수익으로 챙겼던 사실 몇 안 되는 투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도 초반에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이게 당시 국내에서는 TSMC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이 빨간색 음영을 제대로 수익으로 실현했던 그런 최애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기분 나쁜 뉴스였습니다. 워런 버핏이 화들짝 놀라서 팔아치웠다. 나의 최애 종목이 이렇게 버림받았다. 이런 점에서 사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TSMC와 삼성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 영상이라든지 보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팩트에 벗어난 어거지와 호도성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격이 되지 않았죠. 근데 다만 워런 버핏의 이런 행동은 특히 처음부터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었지만 매수를 하고 팔아치웠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 워런 버핏의 이런 TSMC 단타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보도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가 많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워런 버핏이 직접 매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TSMC 매입은 투자 대리인 중 이 후견이죠. 둘 중에 한 명이 주도해서 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12월 22일자 기사 내용 중에 보면 TSMC 베팅에 관련돼서 둘 중 한 명이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직접 했을 정도니까요. 워런 버핏이 직접 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한 TSMC를 팔고 애플을 샀다라고 좀 알려졌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 이번 애플 주식이 늘어난 것은 추가 매입으로 보기보다는 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도 기업 이제 투자 지주회사인데 이런 보험 성격의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생긴 애플 주식이 이제 경교하게 주식수가 맞기 때문에 직접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늘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이 편입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TSMC 팔고 애플을 샀다라는 내용도 지금 정확하진 않은 것이죠. 또 하나 많이 언급됐던 게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터무니없는 얘기죠. 버핏의 사업 파트너인 찰스 멍거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입니다. 본인이 이사로 있는 일간지입니다. 데일리 저널 코프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직접 언급을 했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전혀 없다라는 식의 언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도 지금 TSMC의 매도설을 갖고 중국 전쟁설을 혹시나
이렇게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자들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하는 것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번 건으로 사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제목의 어그로성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내용에 직접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긴장을 이유로 해석하는 부분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글쎄요,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애매한 말장난으로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 기자들이 있다면 글쎄 투자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제 경험상 이런 시황 판단이나 경제 분석이 불가능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럴싸한 말장난에 가까운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죠. 대개는 기자들의 이제 호도성 분석이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든지 내용 자체를 교묘하게 말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솜씨가 아주 뛰어난 게 기자들이죠.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들이 판치는 곳이 언론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뭐 기레기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말도 많고요. 그들은 사실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실무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는 글쟁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배운 건 얄팍할 수밖에 없고 언젠간 크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는 스마트머니죠. 조용히 움직입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떠들썩하지 않고 실제 수익으로 올리는 그런 자들이지 떠들썩하게 글로써 움직이는 자들은 좀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이 점을 저는 좀 계속 강조하고 싶었어요. 중국 전쟁설로 TSMC를 매각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시 경제적인 우려가 높아졌다. 이 얘기인데 반도체 산업 섹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매도 후 TSMC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주장도 조금 빈약합니다. 이후에 AI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워런 버핏의 매수 직후 반도체 섹터의 암흑기가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것은 지금 워런 버핏이 그 정도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팔아버렸다라고 보기에는 워런 버핏의 투자 구력이 짧지 않다는 데 있죠. 뭐 더불어서 칩 기술 수출 금지라든지 칩 보조금, 뭐 정부의 개입 등 이런 다양한 환경 변화도 부담이 됐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글쎄 뭐 크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과 인텔의 기술 경쟁 심화도 고려 요인으로는 작용을 했을 거지만 아직 후발 뭐 2위, 3위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또한도 뭐 그렇게 주력적인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우려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저는 5번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금융 환경에 대한 변화 요인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금융 환경에 대한 변화에 이제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해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쉬운 말로 경기 침체를 좀 대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사실 이번 워런 버핏의 22년 4분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보다 많이 팔았다는 점에 있고요. 게다가 지금 워런 버핏만 판 게 아니죠. JP모건, 블랙록,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3분기 취득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QH 파트너스라든지 뭐 지분을 대폭 줄였고요. 뭐 캐피털 그룹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처분했고 이런 다양한 투자 은행자들의 IB들의 뭐 이런 움직임은 글쎄 지금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금융 환경에 대한 변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게 더 유인이 크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역시 저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장치 산업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종목을 금융 환경의 변화의 요인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한 것이죠. 지금 10개 뭐 항목을 쭉 보게 되면 먼저는 이제 TSMC에 대한 지금 캐피탈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마진이 아니고 캐펙스 마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본 지출 캐펙스 대 매출액, 세일즈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얼마나 캐펙스 지출이 되냐를 보는 건데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47.8%입니다. 상당한 수준이죠.
높습니다. 게다가 12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이 42%였어요. 제일 높았을 때는 52.53%였고 낮았을 때가 30%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캐펙스 지금 세일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플을 보게 되면 애플의 최근 지금 자본 지출 마진이 3%예요.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평균이 3.5%고 높았을 때가 5%, 낮았을 때 2.7%입니다. 이 캐펙스 마진이라고 표현되는 캐펙스 지출과 캐피탈 지분, 자본 지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 매출, 그러니까 세일즈입니다. TSMC 47.8, 애플 3%. 극명하게 갈리죠. 왜 애플을 선호하고 자본 지출을 높은 기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극명하게 나옵니다. 엄청난 양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장비 및 자본 지출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섹터, 워런 버핏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없죠. 장치 산업에는 석유화학도 포함되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조금 좀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네, 여기 보시죠. 예. 예. 석유화학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옥시덴탈입니다. 많은 부분을 투자한 부분이죠. 얼핏 보면 지금 캐펙스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자본 지출 마진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평균이 22.5%에서 낮아진 것이죠. 자본 지출의 마진은 가장 높았을 때가 30%였고 가장 낮았을 때는 지금 11%였습니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평균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더 투자를 늘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쉐브론도 있습니다. 쉐브론도 보시게 되면 최근 12개월 자본 지출 마진 5%입니다. 상당히 낮았죠. 그리고 평균이 7.7%고요. 최고가 10점, 가장 낮았을 때가 5.1입니다.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휴렛패커드입니다. IT 섹터 중에서도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보시면 12개월 자본 마진이 1.2%예요. 상당히 낮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지금 1.3%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낮았을 때는 0.9%를 유지하고 사실상 캐펙스 지출을 안 하는 제조의 뭐라 그럴까요? 제조 산업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맥락을 갖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비아디입니다. 최근 매도 물량이 많았던 비아디 보시면 뚜렷한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비아디 최근 12개월 자본 지출 마진이 24% 가깝게 돼요. 근데 이것만 보면 높다고 볼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평균이 13.7이었습니다. 지금 높아졌다라는 것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최고 수준의 정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캐펙스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증가폭을 보시면 130%에 가깝게 지금 비아디의 자본 지출 마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워런 버핏이 보유한 종목들 대부분은 캐펙스와 이제 세일즈 비율이 감소하거나 미비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위 10위 이내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죠. 게다가 비아디의 경우 지금 오히려 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비중을 줄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은 금융주라든지 코카콜라 등 이런 자본 지출이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는 주저하는 거죠. 이걸 제외한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자본 지출이 높고 이게 뚜렷하게 증가하는 회사, 대표적으로 장치 산업이죠. 캐펙스 지출이 심한 업종은 피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뚜렷하게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이번에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저보다 꽤나 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본 지출이라는 게 이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대표적인 장치 산업은 상방이 막혀 있다. 제한적인 업사이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들어오더라도 꾸준히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라고 본 것이죠.
결국 자본산업의 특성은 한정된 가동률에 따라서 매출액 상단이 제한이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TSMC의 평균 가동률 전 노드의 공정을 놓고 봤을 때 80% 수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20% 수준이라는 평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를 강하게 상회하기 위해서는 뭐 P나 Q가 늘어야 되는데, P는 뭐 어느 정도 가격 전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Q는 캐펙스 지출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이 반도체 기업이죠. 아무리 사이클을 타지 않는 맞춤형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들이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칩 수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사이클을 그대로 위험 요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알았죠. 장치 산업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부분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막대한 자본 지출은 결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확보를 위한 안전 마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어떤 기업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삼성, 인텔이 되겠죠. TSMC만의 투자 강도와 수준,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돼서는 어떤 경쟁 기업도 무력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경제적 우위라고 본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결국 투자 철학과의 차이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막대한 비용으로 보지만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한 경쟁 우위의 방법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뭐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보면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브랜드라든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생태계는 저는 쉽게 뒤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인기 있는 브랜드가 지속되기 힘들고 뭐 힘든 만큼 뭐 잘 나가던 온라인 플랫폼도 경쟁사들의 출현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굳건하게 지키던 구글이 챗 GPT로 상당히 긴장하고 지금 미래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논리를 저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번 워런 버핏의 TSMC 단타는 사실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 일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진 않고요. 다만 저희 투자 철학과 스타일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제가 뒤돌아보게 되었고, 제한적인 안정성만을 너무 높게 비중을 잡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좀 되짚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저만의 이런 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투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분명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2세에 가까운 노인보다 오히려 보수적이고 올드한 투자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뭐 분명한 것은 저만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저도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과 스타일을 조금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뭐 이런 워런 버핏 TSMC 단타 사태는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이고요. 모든 부분이 뭐 장점이 있으면 뭐 단점이 있고,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대표적인 장치 산업에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철학이 저는 조금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